안녕하세요. 테슬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872.79달러로 3.93% 상승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는 871.93달러로 0.1%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얼마 전 실적 발표 이후에 7%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뒤로 이렇게 주식이 쭉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조지표 RSI를 보시면 지금 한 63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아직도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900달러 이 저항선도 충분히 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지금 주가가 한 11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한 110% 정도의 이런 이득을 보신 건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저는 충분히 조만간 900선을 뚫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RSI 수치를 항상 체크하시라는 거, 지금 63입니다. 이게 70만 넘어가도 예의주시 하셔야 됩니다. 보조지표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CCI나 MACD도 참고하셔서 매수를 하시되, 지금 이 정도면은 매수하셔도 큰 무리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대 지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1.57%, 1.56%, 그 다음 1.39% 다 상승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매배도 푸르스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장이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글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를 못했습니다. 구글은 끝나고 나서 주가가 거의 7%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은 주가가 별로 힘을 쓰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형님이 최근 클럽하우스에 출연하여서 암호화폐에서 화성의 식민지화 및 그의 회사에 대한 최신 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소식인데요. 대화 중에서 머스크 형님이 자율주행 및 라이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의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향후 테슬라의 최종 목표는 연간 2천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급업체인 파나소닉, LG화학, CATL이 생산량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자체 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슬라 차가 로보택시 그 네트워크와 호환이 되면 FSD 주행을 통해서 자동차를 주당 약 60시간, 즉 5배 이상을 더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세계 최초의 AI 팀을 보유하고 있고, 신경망을 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비디오 훈련 데이터를 처리할 새로운 도조 훈련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라이더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 X 팀이 이 도킹을 시도할 때 이 라이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특수 제작된 그런 라이더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물체를 이해하고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물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이더만으로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처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슬라 차량에도 갖출 수 있도록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테슬라 차량에 라이더를 장착하여서 주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라이더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을 최대한 테슬라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한 것 같고요. 도조 슈퍼컴퓨터를 그 라이더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일론 머스크 형님이 라이더를 차에다가 장착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런 단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파나소닉은 영업이익이 1302억엔으로 30%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9월 파나소닉이 네바다 공장을 개조하고 14번째 생산 라인을 추가하기 시작했으며, 총 생산량의 10%가 증가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테슬라가 개발한 새로운 배터리 셀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했으며 2021년 4월 1일부터 4680 배터리용 새로운 라인의 테스트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간 2천만 대의 차량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 테슬라는 CATL이나 파나소닉, LG화학 등 모든 배터리 공급업체의 생산수를 늘릴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4분기 어닝콜에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셀 제조를 시작한 이유는 이 배터리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가속화하여서 연간 2천만 대 생산을 앞당기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연간 110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천만 대면 어마어마한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세미트럭이 세크라멘토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디자인이 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흰색 트럭은 네바다주로 운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창문, 헤드라이트, 미등, 핸들, 후방 및 전방, 범퍼, 운전실 계단 등등 곳곳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는 사진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전면 사진만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트럭 운전실이 길어졌다는 건데요. 뒤쪽이 길어진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